다 큰 어른이 구슬 부린다, 그랬어. 기분 나쁘니까 막 이라고 조폭영화이고, 그지? 철없는 것들이 그런 기라. 자,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차를 바꿔야 돼. 어떤 사람이 와서 막, 회장님 차를 막, 뭐로 바꾸면 막, 사회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설명했던 사람이 어느 날 바꿔야되는데 내가 탁 죽었어. 그러면 여태까지 설명한 놈은 꽝이고, 공들인 놈은 따르고, 그걸 좌묻는 놈은 따로 있겠지, 그지? 따로 있겠지. 이게 운이라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뿌리지 않은 게 열매가 나진 않아요. 인간의 영속성으로 보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부모 때에 뿌리 놓지 않고 자식 때에는 못 거두는 기고, 내 때에 뿌리지 않고 내 자식이 거두지 못해. 그래서 부모가 일천에서 뿌리 놓은 게 없으면 나는 새로운 데 뿌려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 명리학 공부를 하면 전생 이야기를 선수끼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리학 공부를 한 사람끼리. 왜냐하면 원인 전생이 있거든요. 인연이 있단 말이야. 이건 종교를 떠나서. 왜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어느 띠에 태어났는가로 100%는 아닙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80% 이상 추정에 맞다고 하는데 80% 이상 맞으면 신약도 개발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10명 중에 환자 8명이 나아지면 부작용 적어놓고 신약이 개발됩니다. 그럼 명리학 이론이 80% 맞다가면 그것도 뭐 새 학문으로 노벨상을 타야지. 난 탈 수 있다고 봐. 본다니까. 뭐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살아봤나? 100년 뒤까지? 안 살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지금 사주로 보면 여러분들이 띠를 무슨 띠로 태어났는가로 이미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건 아무도 없고 내가 새로 출발해서 거두어 드릴 사람과 내가 오히려 평생을 엄마 아버지 빚 갚고 살아야 될 사람이 정해지가 있다. 물론 인간의 행복은 그런 과정을 못 느끼고 사니까 그 안의 행복은 다 달라요. 아까 말한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았다. 안 물려받고 그냥 맨 땅에 해정해서 지껏 이룬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부모 빚을 갚고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 부류가 행불행에서는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부모 걸 갖고 살아도 부부제 화합하고 자식들이 공부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내가 큰 집에 살지는 못해도 다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아도 우사지기 가고 지아버지 교도소 가고 지아버지 믿고 너무 뜨뜻해가지고 교도소 가고 이러면 그건 우사라. 그런데 행복은 다르지만 이미 길은 어느 정도 결정나 있더라. 그럼 그 결정은 왜 내가 그러면 해필 있는 집의 자식으로 못 태어나고 있는 집의 자식으로 못 태어나고 개띠로 태어나가지고 부모 때의 숙제를 안고 살아야 되는가. 아 내가 개띠를 했으니까 방금 아이고 큰 잘못했네 이거. 개띠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띠만 그런 건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그 인연이 어디에서 왔겠냐 말입니다. 미생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부분은 이제 뭐 다음에 우리가 또 인연이 되면 공부를 하기로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지지 공부를 다양하게 뺑뺑이를 돌리고 그림을 그려보면 재밌는 게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이 표를 한 번 더 보시면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공부한 거는 겨울하고 여름의 에너지가 서로 상반돼서 그 충이라는 걸로 극한 관계가 존재한다 했죠. 근데 이거는 일직선상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루어졌을 때 상반 간의 피해는 있지만 에너지의 손실이 물질이 다른 데로 가진 않아요. 힘이 줄 달리기 이리 하니까 요 안에서만 논단 말이야. 요 길이도. 자, 요래 붙을 때는 요 놈이나 요 놈은 가만히 있는 것에도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짝을 지어줍니다. 오늘은 좌우가 싸움인데 이래 이 자유를 한편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묘를 한편으로 묶었어요. 그래 될 수 있죠. 2대2로 싸움 붙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겼어. 오늘이 해가 되니까 그러면은 자유 쪽이 이겼다 치자. 그래서 이제 빵 케이크 한 개가 피자가 나왔는데 쪼가리가 7개야. 7개면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뭐라 그래요? 편먹고 할 때는 요번에 이기면 네가 4개가 내 3개 할게. 이렇게 하지요. 근데 젖부린 사람은 싸울 게 있어 없어?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겼어. 과연 3개, 4개 갖고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유파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나와요. 어떨 때는 같은 편인 양 해도 지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정리해야 될 때는 충이라는 거는 치고하고 끝까지 싸운 거지만 파는 뭐 하냐면 친구끼리 놀다가 오늘 그만 논다. 내 삐끼다. 니 4개가 갔지? 두고 보자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파다, 학교 파다. 깨지다. 이런 에너지들이 12개 안에서 서로가 가진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교재 안에 이제 여기에는 또 있지만 중국 고급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책에도 있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큰 종이에 적어서 지지의 일들을 이해하시면 공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육친의 문제를 다시 묻습니다. 사주에 존재하는 육친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주에 없는 육친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죠? 사주에 인성이 없는데 엄마 없나? 그건 아니야. 사주에 식상이 없다고 자식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부모의 문제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자식의 문제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육친이 사주상에도 있고 현실에 있을 때에는 그 에너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중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육친 공부를 했으니까 육친이란 이런 사주팔자의 구성관계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글자들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가깝게는 가족형으로 표시해 놓은 거다. 생활 속에 이해하기 쉽게 표시해 놓은 거다. 그래서 이게 나를 기준으로 나를 생해주는 거는 살려주는 거는 인성이라 하고 이 안에는 정인과 편인이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뱉어내는 거는 여자로 보면 자식도 되고 표현, 말, 외모 뭐 여러 가지로 나의 움직임 이런 걸 해서 이걸 식상이라 하는데 이거는 식신 또는 상관이라고 표현하더라. 요놈이 또 뱉어내는 거를 나의 기준에서 보면 이거를 제라 하는데 정제 또는 현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럼 요놈이 또 생을 하지만 이놈은 결국 나를 극하는 놈이 되는데 이놈을 관이라 하고 그 안에는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지더라. 요놈은 또 인성을 생하더라. 하여튼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사주상에는 그러한 육친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성이 없어도 나의 엄마에게 난 엄마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주상에는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사주상에도 있으면서 실제로 육친이 존재하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힘이 더 세진다, 약해진다? 두 군데 다 있으면 세진다. 세진다. 사주상에도 있고 실제로 있으면 긍정의 힘도 더 세지고 사주상에 있고 실제로 있으면 부정의 힘도 더 세지는데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자기 사주의 흐름상 식신상관의 에너지가 늘 죽어있다가 어느 때가 돼서 식신상관의 에너지가 막 생겼어.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막 생겼어. 그럼 그 식신상관의 자식의 문제, 자기의 표현력 이런 건데 그럼 A라는 사람은 자식을 안 낳고 자식이 없고 B라는 사람은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있는 사람이 그 에너지를 더 충만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거는 사주에 있어도 실존에 없으면 좋겠다. 이래 해서 생기는 게 뭐냐? 쓸데없는 인연 만들지 마라. 세상에는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많으니까. 사주상의 관운이 되게 안 좋아.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관운이 안 좋아. 어느 시기만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니까. 어느 시기만. 내 막 관운이 막 생기기 모양이 희한해. 괴물같이 생기고 막. 차라리 없는 게 낫는데 괴물같이 생긴 얘를 갖다 막 괴롭히고 사주상의 그런 모습인데 실제까지 사람이 남자가 딱 생기면 그 일이 과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중된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조금 떨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쪽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죠? 직업을 또 다른 데 두거나 이런 모양으로 이제 왜곡되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것도 모르고 같이 붙어 살면 그 흉폭함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운법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어서 그 피해를 작게 하는 경우 또는 어느 기회가 왔는데 부인의 도움, 남편의 도움이 필요해서 떨어져 있던 사람도 같이 붙어서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방법.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상생상극의 논리에 의하면 사회 구조는 안정되어야 된다. 이제 사회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건 이게 이제 사회학문이라, 사회학이라.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한 개가 안정되어 있습니까? 두 개가 안정되어 있습니까? 세 개가 안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짝대기 두 개의 선을 연결해서 엉덩이를 거쳤을 때하고 산발이 의자하고 사발이 의자하고 어떤 게 더 안정될까요? 한 개도 마음 더 안정될 긴데 그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의 아이디어가 에너지가 좀 있어야 맞지. 의자 4개짜리는 잘못 만들면 다 찌그러집니다. 3개짜리는 크기가 달라도 찌그러지지가 않아요. 이 3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자 4개를 생각해 보세요. 발이 4개 있는데 이 발의 4개 크기가 하나 다 들리면 한쪽으로 기울어지죠. 3개는 2개 갖고 1개 작아도 여기에 의자를 만들어도 앞에 좀 내려앉아 있지 이게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가장 인위적으로 만드는 안정구조가 원통인데 그럼 물질이 많이 들잖아. 의자를 만드는데 이 원통으로 얘가 앉아 있으려면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게 5개라 이게. 응? 5개인데 외부의 압력에서도 외부의 압력만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요 관계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눌리는 힘이 있다면 요것들을 요러한 구조로 만들어놔야 돼. 그죠? 그럼 육친법 여러분 공부해보면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건데, 그래 따지면 우리는 안정된 사회 구조, 가정의 구조는 몇 대가 같이 살아야 된다? 3대가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 제가 공중파 방송에 가서 해야 돼. 왜? 욕심 많은 며느리언들, 젊은 놈들,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고, 놈들이 지 새끼 기양은 안 하면 모르나? 한 개 나와봐. 지 새끼 기양만 한다니까. 뭐 부모 기양은 모르고, 지 새끼 잘 키우려면 부모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이 공부를 해보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 하다못해 돌아가신 부모라도 내가 마음에 담고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뭐 부모 없는 사람은 키우기 그건 아니고 없어도 돼. 그러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말이야. 그렇다고 산소 쓰라는 거 아닙니다. 화장을 해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데 내 마음속에 그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 며느리든 자식이든 뭐 사이든 그게 엄마 쪽에 육친이 됐든 아버지 쪽에 육친이 됐든 간에 그 존재가 없는 한 이 안정된 구조는 때려주기도 못 갑니다. 자, 단순한 이야기로 본다면 남자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처가 있습니다. 그죠? 처가 있어. 여기 처가 있어. 자, 이 남자로 본다면 이게 자식이 됩니다. 그러면 장모가 없는 집의 사이가 장모 없는 집에 장가를 갔다. 자, 장모 없는 집에 애초에 없는 집에 장가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장모가 다 있지, 그지? 그러나 이제 일찍 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결혼을 하는데 총각의 입장에서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장모님이 없다. 이 사람 엄마가 처의 엄마가 내한테는 장모 아닙니까? 그죠? 처의 엄마, 처엄마
처음 말을 내가 뭐라 그래? 장모. 따라보세요, 장모. 위치가 이거란 말이야. 위치가 중요한 건 위치가 여기라고. 멀뚱멀뚱 보지 말고. 근데 이 자리에 장모라는 사람이 픽스되어 있으면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어느 일정 기간 압력을 주기만 주고 생하는 게 없어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장모가 없으면 에너지 방향을 1로 2분의 1, 1로 2분의 1을 말로 나누어서 그렇지 분산시켜서 생에서 생에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는 길이 멀죠? 뭡니까? 뭐니까 에너지를 2분의 1만 주면 안 돼. 여기다가 3분의 2를 줘야 되고 여기다가 3분의 1밖에 못 가니 이게 사랑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3분의 1밖에 못 합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 1로 2분의 3분의 2가 가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구하로 자란 여자를 내가 마누라를 얻었다. 그러면 조금만 뭐 하면 엄마 생각에 서럽고 눈물 나고 하겠나 안 하겠나? 그럼 그전에 남편이 오히려 뭐 여보 어쩌고 막 이래야 될 걸 어느 때 남자가 한 번은 그런 마음이 살아야 돼. 3분의 1은 뭐를 괜찮다. 오 괜찮다. 오줌 쌌네. 아이고 괜찮다. 엄마가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 장모같이 어디 가서 된장 어디다 갖다 줘야 돼. 어? 오줌 싸도 입을 몰래 치워줘야 되고 이 역할을 지가 대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남자로 볼 때 장모님이 유하다는 거, 장모님이 계신다는 거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또 찾아가야 된다. 골치 아플 일이 아니고 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도 물론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송 우리 장모님이 안 보셔야 되는데 따지러 오면 어쩌지. 안 보셔야 되지만 하여튼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3대가 그러니까 이제 다보가다는 게 나의 집을 근거로 어머님 아버님 계시고 또 뭐 부인 처갓집으로 볼 때도 어머님 아버님 계시고 내 자식들이 있다. 이런 3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물론 현실에서는 어렵지만 그런 관계 속에 적당한 관계만 유지해도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하나가 비어 있어서 극단에 치닫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이 빈자리를 여기서 메꾸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식을 낳죠. 처가 자식을 낳죠. 그럼 평소에는 내가 에너지를 요래만 쌓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제 눈에 요즘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남자를 잘하지만 내부적인 에너지를 보면 극하는 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존재하는 거를 딱 제어해주는 놈이 누구냐? 이 처로 볼 때는 자식이 생기고 나서 딱 에너지를 쌓아서 균형을 갖게 해줍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맞는 말이죠. 뭐가 없는 한은 맞다? 남편이 없는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어도 돼, 안 돼? 가만있어 봐. 남편이 없는데 자식이 있다. 이상하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남편이 없다면 자식 없는 사람이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지간에는 꼭 상팔자가, 잘못하면 쌍팔자가 돼요. 왜? 균형의 에너지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부부애보다는 수평적인 친구의 우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방법만 바꾸면 되긴 돼. 근데 일반적인 부부애로는 어렵단 말이야. 이게 존재해야 영혼이 또 정신을 차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도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거는 내 엄마지. 그죠? 여기는 나에게 보면 나의 엄마라. 나의 모친이라. 그러면 며느리로 보면 시엄마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이제 관계들이 장모고, 이렇게 관계들이 구성이 될 때 힘의 균형이 어디에서 바람이 불든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는 관점이 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나는 엄마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봤는데 시어머니가 내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불편하고 저거 자식만 위하면 난 서럽겠어 안 서럽겠어? 요 엄마가 요 아들한테 사랑하는 거를 보고도 내가 늠름할 수 있는 건 나도 우리 집에 가면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죠. 그래 안 그래? 그리 이런 관계로 본다면 우리 명리학 공부가 사회학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모를 뿐이지. 무식해서 모를 뿐이라 인간들이. 저번에도 설명했잖아요. 이런 서양에서 똑똑한 놈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서양에서는 부모를 입양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육신 공부를 내준 표도 지금 앞으로 이제 2시간 남았는데
부록에 있는 것도 좀 한번 건드려 봐야 될 것도 있고, 육신에 있는 부분은 육신은 다음 시간까지 마치고, 다다음 시간을 마지막 종강을 위해서 기초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